자칫하면 미국에 있는 일부 언론이 그거보다는 관세를 두드려 맞으면 좋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나라 망하는 겁니다. 수출국가이면서 기업이 다 죽는 거니까. 어, 통화수합을 저쪽을 설득을 해서 통화수합에는 이자율 수합이 병행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건 금리 차에다가 통화수합 프리미엄을 얻는 거니까 네. 우리가 그걸 부자이익이지. 그러면 금리 차는 4.5하고 2.5라고 치면 네. 2%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뭐 만약에 국제 마켓 프리미엄은 0.5에서 1.5 네. 0이다 그러면 거기다 우리는 더 언제 준비니? 얹혀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1.5를 주자고 그러면 이자율 수합이 얼마가 되냐 주고받는 차액 결제가 3.5밖에 안 돼요. 예.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통화 수합을 3년이고 5년이고 끌고 가면 그러한 방안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지 관세를 두드려 맞는다는 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90%가 넘어요. 그러면 그게 없는 거지. 근데 경제신문 같은 경우도 그 경제 전문 기자는 이런 사람들도 뭐 관세를 지급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논리를 피는데 그게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상반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90% 이상이 되는데 예. 관세를 25% 맞는다.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상품은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손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물건이 팔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그러면 가격을 딱 뭐 일본이나 중국하고 가격을 맞추고 관세에서 손해 보는 걸 국가가 보조해 주면 그건 또 WTO 또는 보조금에 대한 국제 제소의 문제가 또 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이 관세라는 건 상업적인 이슈잖아요. 네네.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품목 관세라는 거는 뭐 전자제품이든 자동차든 상업 관세를 때리는데 왜 정부가 국가의 국민의 혈세로 그걸 보조해 주냐. 그건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논리도 안 맞고 시장 경제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존을 한들 우리가 과연 국제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경쟁력에서 이기냐.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제일 관심 있고 우려하는 게 뭐냐면 신용 국가 신인도예요. 우리는 지금 AA 플랫이란 말이에요. AA 제로란 말이에요.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좋다고. 지금 미국이 AA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거의 맞먹는 국가 신인도가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관세 문제가 생기고 이게 품목 관세든 뭐 상호 관세든 불안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 재정 부채가 늘어나고 S&P나 무디스나 피치가 우리의 국가 신용도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할 거냐. 이런 거에는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국가 외채가 6천억 불이 외채입니다. 거기에 그 금리가 프리미엄이 스프레드가 0.5만 올라가도 재난이다 그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관세는 하나의 15%, 20%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신인도 문제,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의 수지 문제가 이것이 일파만파이기 때문에 관세로 관세를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통화수합을 좀 더 심도 있게 협상을 하고 기축통화와 원화의 금리 차이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더 감수하도록 그거는 큰 부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교환하면서 지급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에 완샷으로 3,500불을 500불을 넣으라 그러지만 우리는 뭐든지 어떻게 3,500억 불을 한 번에 넣는 건 저쪽도 무리인지 안다고요. 이번에 뭐 금년에 1,500불 넣겠다. 실행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1,500불 넣으면 벌써 2년이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럼 저 일본 같은 경우는 무제한 통화 수업을 내준 그렇죠. 걸로 알고 있고 예. 왜 미국이 특별히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통화 수업 얘기를 하면은 안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협상의 과정인지 지금 아르헨티나도 미국에서 먼저 제안했지 않습니까? 통화 수합으로 해주겠다. 해주겠다는 건 뭐냐면 달러를 주겠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원조죠. 예, 예. 물론 무상 원조가 아니라 돌려받는 원조지만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경제 원조거든요. 물적 원조가 아니라 보상받는 경제 원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혈맹인데 왜 우리한테는 저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할까? 국가 간의 협상은 관세도 국가 간의 협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국가 간에는 경제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어우러져서 어떤 관세 협상을 하는 거지. 관세라는 게 트럼프가 더하기 빼기 경제 논리만은 아니다. 경제 논리의 그 뒤에 있는 거는 군사 논리, 외교 논리, 정치 논리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를 더하기 빼기로만 볼 게 아니라 외교적인 역량,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발전 모습, 그 다음에 군사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협상을 해나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그런 우리는 관세가 아직도 협상 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경제 지금 펀더멘탈이 우리보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규모가 GDP가 크고 외환 보유가 클 뿐이지 발전 속도나 우리가 성장률로 볼 때는 우리가 일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미국하고의 혈맹인데 그러한 관계에서 지금 관세 문제가 봉착되어 있다는 뜻은 꼭 10%다 20%다를 넘어서 정치 문제, 외교 문제, 그 다음에 군사적 동맹 문제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통화 수합도 가능하고 관세율도 가능하고 뭐든지 가능한 거지 관세 협상이 정치와 외교와 군사를 먼저 선행하는 건 아니다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